이것은 만수가 임금께 절하는 만물이 머리를 조아리는 아가씨께서 아가씨 깨어나셨어요. 아가씨? 아가씨 이건 고분의 사기가 모여 노비가 잠든 사이 100년 세월이 흘렀소. 다시 깨어나. 그날 제 진면목을 가장 먼저 본 자는 순간 100년의 수명을 빼앗기게 되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씨. 이 늙은 몸으로는 무릎 꿇지 마시오. 그때 본 너는 20살 청춘이었는데 다시 눈을 떠보니 이렇게나 노쇠해버렸구나. 어이케 혼자서 100년을 이 고분을 지키며 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단 말이냐? 이 늙은 몸이 생명의 등불이 닿을 때 아가씨께 한번 뵐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노비는 만분의 영광이외다. 그렇다면 네, 정성이로구나. 앞으로도 100년 더 나를 모시거라. 수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가씨. 송, 박, 손, 김, 네 가문의 후손들은 어디 있느냐? 아가씨. 100년 전 아가씨께서 손을 내밀어 보호해 주셨기에 이 네 가문이 당시 맹세하기를 가장 뛰어난 후손을 아가씨의 종으로 보내드려 구명의 은혜를 갚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다렸건만 아직도 그 후손들은 오지 않았소. 이제 10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만약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마 그 네 가문은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오. 그 네 가문은 아마도 내막을 모르고 있을 거야. 진짜로 아가씨가 단지 시중드는 사람을 원하는 줄로만 알겠지. 밤이 나와의 약속을 어길 리 없으니 다른 사정이 있을 거요. 나와 함께 송가에 한번 가보자. 이 편지는 어떻게 온 거지? (100년) 전 송준호가 아가씨께 약속했소. 문중에서 가장 뛰어난 후손을 남산으로 보내 종이 되게 하리라. 이제 그때가 왔으니 아가씨께서 송가에 찾아와 약속을 거두러 오시리다. 뭐라고? 송가는 대문을 활짝 열고 검은 옷을 입은 채 대청마루에 엎드려 오늘 정오에 아가씨를 모시어드려라. 아버지는 연명약으로 10년 동안 목숨을 붙여 병고에 시달리시면서도 끝내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그 목숨을 마침내 거두셨소. 120살을 살아 기쁜 상사라 할 만하오. 아버지, 편히 가십시오. 노대감님, 편히 가십시오. 가주님, 무슨 일인가? 방금 대문에서 영전을 모시고 있는데 이 편지가 문에 꽂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써있어. 100년 전 노대감께서 송가의 가장 뛰어난 후손을 남산으로 보내 아가씨의 종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 오늘 정오에 그분이 송가에 오셔서 그 약속을 거두러 오신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내가 가장 뛰어난 후손이라 내가 장성하면 아가씨께 나를 보내주시겠다. 뭐 됐어. 우리 성가에 그 복이 없었군. 할아버지, 제가 난치병이 있지만 종노릇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난치병이 있어서 계속 보내지 못했지. 종노릇을 하러 간다는 건 할아버지의 핑계였던 것 같소. 사실은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나이 지긋한 늙은 할머니에게 남성 애인으로 바치려 하셨던 거요. 건방지다. 지정이는 우리 가장 우수한 아들입니다.
어떻게 막 갑자기 나타난 여자에게 하인으로 보내겠다는 거야? 게다가 함부로 말해서 안 됩니다. 아버지 생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 없으셨는데요. 기정이를 보내신다는 말씀은 잠깐만, 기정이를 어디로 보내겠다는 거지? 남산. 큰아버님께서 병석에 누우시기 전엔 매년 7월 7일이면 귀한 선물을 들고 남산에 가셨습니다. 설마 그 신통방통하신 아가씨가 남산에 계시다는 건가? 아가씨, 그렇습니다. 큰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네 집안이 100년을 번성할 수 있던 건 전적으로 그 아가씨 덕분에 가능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 생전 가장 큰 한이 그 아가씨를 뵙지 못하신 것이었죠. 지금은 정작 그분께서 돌아가셨으니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희정이를 하인으로 보내기로 한 약속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큰아버님이 가장 아끼셨던 게 기정이인데 어찌 그 아이를 남에게 시중들게 하시겠어요? 제 생각엔 말이죠.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분명 사기꾼입니다. 어머님, 아가씨의 명의로 온 이상 진이를 떠나서 문 밖에 내칠 수 없습니다. 이미 정오입니다. 서둘러 대문을 열어라. 네. 진이도 알 수 없는 것 하나를 그렇게 보호할 가치가 있나? 게다가 기정이가 여자에게 하인 노릇을 할 수 있어? 송수연이 요즘 유독 나를 차갑게 대하는데 설마 진짜로 바람 피우는 건가? 일어나. 귀찮게 하지 마. 큰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곧 유산 분배가 시작될 텐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왜 하필 여자를 손가에 들여오려는 거야?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너 어떻게 들어온 거야? 내가 들어오고 싶다면 송가 따위는 들락날락하는 곳일 뿐이지. 이렇게 젊은데 너무 호화롭게 차려입 산골에서 나온 사람 같지가 않네. 오히려 도시에서 교양받은 금붕어 같. 저리 비켜. 귀찮게 하지 마. 무슨 아가씨? 내가 보기엔 네가 밖에서 키우는 정부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아가씨가 이런 모습이라면 내가 후궁남이 되어도 괜찮겠네. 채.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소름이 돋네. 어? 내가 왜 꿇어앉았지? 송가를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다니. 그녀와 눈이 마주치니 가슴이 철렁하는 공포감이 느껴져. 설마 아버지가 말한 그분이 수백 년을 사신 아가씨인 게 맞나? 수현이 어르신께 효도하는 건 알지만 저 여자가 정부인지는 시험해보면 알 수 있어. 수현아, 저 여자 좀 봐. 예의범절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잖아. 오늘은 어르신 연결식인데 손님 주제에 분양 한 번 안 하고 그냥 앉아있어. 아가씨에게 분양하게 하다니? 너희 손가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나? 너 향 한 번 켜주기 아까워서 이 계집에게 시키다니? 그래서 그녀를 그렇게 감싸는구나. 아가씨 이름을 빌미로 정부를 집에 들이려는 거였어. 아버지 젊으셨을 적 한 분을 아가씨로 모셨던 건 사실이지만 근 100년간 그 아가씨는 종적을 감추셨고 송가에서는 아무도 뵌 적이 없어. 당신 잊은 건 아니겠지? 어르신 서재에 한 점의 초상화가 있다는 걸. 그 화폭엔 아가씨의 용모가 그려져 있다고. 진짜 아가씨가 아닌데 감당할 수나 있을지 사칭의 대가를 말이야. 송준호, 네가 저렇게 가르쳐서 나에게 말을 놓는 거냐? 나는 단지 필요할 뿐이다. 당신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재에 있는 초상화를 가져오도록 하여라. 네. 필요 없이 일이 번거롭게. 그를 깨우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
내가 한번 잠들면 100년이 지나는데 그대는 애써 목숨을 연명하려 하느냐. 간신히 목숨 붙여 있는 건 나를 보려 함이로다. 좋다.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주마. 주인과 종의 정을 마지막으로 다하자는 뜻이니라. 잠깐! 우리 가문 노태하 생전에 수년간 고통을 겪으시며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더니 이제야 수명을 다해 편히 돌아가셨소. 이 또한 hin상이라 할 만하오. 초상화를 보지 못하고 당신의 신분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그분께 결례를 엄하지 못하게 하겠소. 아직도 연기를 하시는군. 아가씨의 명의를 빌미로 이 정부를 정당하게 들여와 모시려는 거지. 꿈도 꾸지 마. 초상화가 오기만 하면 내 놈의 꼴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 가기 종로 여러분, 한 가지를 잊으신 것 같군요. 당신은 말하길 자신이 노태하의 주인이라 하더군. 그러나 제가 알기론 그 아가씨는 신통력이 비범하시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던데. 당신은요?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계속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계시니. 자네 사칭하는 것이 아니오? 건방지군. 아가씨의 일을 너희들이 망령되게 논평할 수 있겠느냐? 아직도 여기서 연기로군. 대낮에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다? 사칭이 아니면 용모가 훼손된 거겠지. 제위 여러분, 둘 중 어느 경우든 그녀는 아가씨가 될 수 없소. 만약 아가씨가 진짜로 용모가 훼손되셨다면 그럼 이 몸이 남성 애첩에서 본초로 승격될 수도 있지 않겠소? 누구냐? 아프다. 내 얼굴이 어찌 이렇게 화끈거리며 아프단 말인가? 가주님? 부인 말씀이 옳습니다. 아가씨께서는 만수가 조배하게 하고 만물이 굴복하는 능력을 지니셨기에 절대 용모가 훼손되실 리 없습니다. 그렇소. 네가 감히 나를 속이다니. 정말 이 늙은이를 분노케 하는구나. 속노인네가 어떻게 너희 같은 머리 없는 후손들을 길렀단 말이냐? 감히 아가씨에게 그렇게 불경스럽게 말하다니. 너희들 그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까 두렵지 않느냐? 내 보기엔 너희 목숨이 경각에 달했는데 아직도 연기하는 거냐? 아쉽게도 오늘은 초상화가 있으니 이 정부년 무사히 빠져나갈 생각 마라. 내 마음에 꺼림칙한 게 없다면 대낮에 얼굴을 가리고 다니냐? 고분의 살기가 모여들어 내가 한번 잠들리 100년이 지나 다시 깨어났을 때 그날 처음으로 내 진면목을 본 자는 순간적으로 100년 생기를 빼앗기리라. 내가 그랬잖아. 일이 일찍도 오지 않고 절이 늦게도 오지 않고 어르신이 돌아가시자마자 네가 왔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금잠자리. 포문에 들고 싶어서 봉황이 되려는 것도 참을 수 있지만 감히 내 아들을 내 노예로 만들려 하다니 내 분수를 모르느냐. 왜 그래? 거칠의 친절은 필요 없어. 송수연 지금 확인됐으니 그녀는 아가씨가 아니다. 어서 그녀를 송가에서 내쫓아. 가주? 부인? 초상화 가져왔습니다. 초상화 내놔. 이 초상화 속에 바로 아가씨의 진짜 모습이 계시네. 내 정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눈에 알 수 있지. 가주님, 이 초상화 속의 아가씨는 외형이 그녀와 확실히 꽤 닮았습니다. 그렇소. 음성과 용모로 보아 확실히 이 아가씨와 닮았소. 하지만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베일로 가렸고 우린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소.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었소. 과연 아가씨인지 아닌지 말이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확인하란 말이오. 이제 초상화도 가져왔으니 당신도 이쯤 되면 얼굴에 베일을 벗을 때가 됐소. 우리가 정체를 확인하게 해주시오. 오늘은 이 베일을 벗을 수 없소. 아가씨께서 말씀하셨소. 오늘은 베일을 벗지 말라고 하셨소. 개 같은 놈이 감히 나를 막다니. 네가 이렇게 급하게 나를 막는 건 그녀의 진짜 정체가 내게 들통나는 걸 두려워해서겠지. 너희는 내 송가의 무수한 매에 맞아 죽을 것이다. 무지한 놈. 아가씨께서는 고분에서 100년을 잠드셨다. 그분께서 깨어나신 날 용모의 사기가 서려 있어. 네 목숨이 그걸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구나. 신의 얼굴을 목격한 대가를 말이야. 둘이서 서로 받아주며 누구를 협박하는 거냐. 이 베일은 오늘 내가 반드시 벗겨 보이겠다. 과연 얼마나
남 보이기에 부끄러운 얼굴인지 봐주마. 어리석기 짝이 없군. 무릎 꿇어. 입 사물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송가와 내가 주종관계로 지내왔으니 지금이라도 뉘우친다면 특별히 살려줄 수도 있다. 특별히 살려준다? 알겠어. 너는 생각하는 건가? 이런 비열한 협박 수단으로 날 물러서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그런 게 통할 거라곤 생각지 않는다. 그만해. 더 이상 난동 부리지 마. 내가 난동?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넌 이렇게나 안달이 난 거야. 그 여자를 집에 들이려고? 뭐 하늘이 내리신 용안이라 감히 쳐다볼 수 없다고? 난 이 허접한 면사포를 벗겨버리겠어. 대체 어떤 얼굴인지 내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지 봐야겠어. 네가 스스로 화를 자초했으니 그럼 그 기회를 주마. 나 벗도록 허락한다. 내가 죽고 나서 귀인이 송부에 찾아온다면 절대로.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절대로 감히 보지. 아버지. 노인장에 그 반밖에 못 남긴 유언이 말하려던 게 혹시 아가씨의 진짜 얼굴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락한다. 어찌나 건방진 소리인지. 첩 하나가 뭔 채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 이 본처가 바보인 줄 아나.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벗기지 마세요. 방금 갑자기 꿇어앉아서 맞은 것도 이 모든 게 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진짜 아가씨일지도 몰라요. 기정이 말한 게 맞아. 게다가 아버지 임종 전 남긴 그 유언, 그분과 관련된 것 같아. 어서 그만두세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송수현. 지금까지도 날 바보로 만들 생각이야. 그 여자가 집에까지 쳐들어와서 나 이 가주모의 체면을 바닥에 짓밟는데 넌 아직도 그 여자를 감싸는 거야. 송수현, 내게 면목이 있나?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회의한 흉내나 내고. 오늘 내가 알려주마. 나 이 본처 앞에서 장깨 부리는 게 무슨 결과인지. 어머니, 벗기지 마세요. 이 면사포는 말이지. 내가 벗겨버렸어. 별일도 없잖아. 내가 감당 못할 결과 같은 건. 사람들아, 이 송수연한테 첩 노릇하는 여자를 끌어내라 몽둥이로 때려 죽여. 그저 날씨가 변한 것뿐이야. 우연일 뿐이지. 아무 탈 없이 갑자기 어떻게 일이 큰 소리가 날 수 있단 말인가? 무슨 소리 안 들려? 이건 짐승의 울음소리다. 들린 것 같아. 이게 혹시 노태야 말씀하신 만수의 조배가 아닐까? 가주님, 당신 그녀의 얼굴을 빨리 보시오. 똑같아. 아가씨. 정말 아가씨 맞아. 그분 정말 아가씨 맞잖아요. 그럼 부인님께서 방금 그분의 베일을 벗기셨잖아. 옛 주인님과의 관계를 더러운 관계라고 모독하셔. 그건 결국 입에 오물 가득하다는 거잖아. 어떻게 감히 아가씨를 오해할 수가 있어? 너희들. 너희들은 정말 송씨가 잘 키운 자손들이구만. 준비는 철저히 했구만. 요즘은 성형이나 화장으로 속이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속다니. 입 닥쳐. 지금 이때가 아직도 그년 편을 들 거야? 너 이 베일은 내가 벗겼잖아. 무슨 결과? 무슨 벌? 전혀 안 보이던데. 뭘 더 변명할 게 있어? 실망시키지 않을게. 10초 남았어. 엄마, 그분 진짜 아가씨 맞는 것 같아. 제발 말 그만해. 내가 말했잖아. 그년 아가씨 아니라고. 10초라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는 멀쩡히 여기 서 있어. 머리카락 하나도 안 빠졌어. 10초는 물론이고 10년이 지나도 전혀. 얼굴! 너의 얼굴! 너 얼굴 너무 무섭다. 네, 얼굴. 아,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내 얼굴이 왜 이래? 엄마, 왜 이렇게 된 거야? 내 눈이. 엄마,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가씨 눈이! 10초. 정확히 10초 동안.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정말 아가씨 맞아. 내 눈이. 내 눈이. 빨리 의사 선생님 불러. 의사 선생님, 어머니 눈은 어때요? 유리 조각에 눈을 관통했어요. 부인의 두 눈은 살리기 어렵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어떻게 살릴 수 없다는 거야? 기정아, 엄마. 빨리 엄마 병원으로 데려가. 병원만 가면 나 살릴 수 있어. 당신은 아마도 병원 갈 목숨이 못 될 거야. 너, 무슨 소리야? 너에게 남은 4분의 수명은 유언을 남기는 게 좋겠어. 4분. 무슨 소리야? 4분? 4분? 무지한 놈. 일찍이 말했잖아. 세상 이치를 벗어난 것들은 네 목숨으로 건드릴 게 아니라고. 아까 네가 말하지 않았나? 아가씨께서 진짜 능력이 있다면 네게 벌을 내리시라고? 지금 네 눈이 멀어진 건 바로 내 벌이야. 이제부터 매 분마다 수명이 10년씩 줄어들 거다. 계산해보자. 네가 더 살 수 있는 건 4분. 그것도 장수한 셈이야. 말도 안 돼. 그녀는 아가씨가 아니야. 그냥 밖에서 기생하는. 어쨌든 1분에 10년 수명이 줄다니. 이건 완전 터무니없는 소리야. 너희들 헛소문에 속게 하지 마. 감히 발뺌하려고? 내가 너한테 뭐하러 이리 말이 많았나? 네, 얼굴에 노인반을 만져봐. 그럼 알게 될 거야. 빨리 유언이나 정해둬. 노인반? 의사 선생님, 그들이 나를 속이는 거지. 그렇지? 그들이 하는 말 다 거짓이야. 다 거짓이야. 다 거짓말이지, 맞지? 부인 얼굴의 검은 반점은 확실히 노인반 같습니다. 게다가 부인의 오장이 급속도로 쇠약해져 아마도 3분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뭐라고?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설마 그분이 진짜 아가씨신 건가? 내가 오해한 거야. 그런데 나는 그저 얼굴 가리개 하나 벗겼을 뿐인데 어떻게 죽음까지 가는 거지? 고의도 아니었는데. 이 바보야! 아버지.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나? 그분이 송가를 보호하시는 백년 번영의 희주 아가씨가 아니셨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조심했겠나? 네가 스스로 죽을 길을 택했으니 온 송가를 말려들게 하지 마라. 이리 와. 무릎 꿇어. 어리석은 계집이 무지함으로 아가님을 모욕하였사오니 아가님의 처벌을 바랍니다. 아가님의 처벌을 바랍니다. 아가님의 처벌을 바랍니다. 아가님,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원인을 만들었는지, 그 누가 결과를 감당해야 하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이치도 내가 가르쳐줘야 하겠나? 네가 지은 업은 아무도 구해줄 수 없다. 안 돼. 희주 아가씨. 제가 눈이 어두워 아가님을 모욕했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아가님이 송가의 아가씨신 줄을 제가 알았더라면 결코 가리개를 벗기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죽고 싶지 않아요. 진심으로 잘못을 알았느냐? 예, 잘못을 알았습니다. 아가님을 모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제가 죽을 만합니다. 제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제가 죽을 만합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니, 죽기 싫어서 이러는 거지? 고치려면 고칠 수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기회를 드렸잖아요. 그런 말이면 너는 마음을 굳혔다는 거네. 내 목숨을 원한다는 거지. 누가 원인을 만들었든 그 결과는 그가 감당해야 해. 이건 네 스스로의 선택이야. 하지만 결국 나는 그저
허름한 얼굴 가리개를 벗겼을 뿐이야. 한 번 봤다고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 무슨 권리로 나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 이미 내 두 눈을 멀게 했잖아. 그것으로도 부족하냐? 너는 왜 집요하게 매달리는 거야? 잊지 마라. 내가 기정의 어머니라는 것을 너는 두렵지 않냐? 닥쳐! 말하게 놔도. 나는 송가의 안주인이야. 기정의 어머니라고. 희주 아가씨, 오늘 당신이 나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게 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전 할아버지인데, 기정아. 설마 네가 눈 뜨고 지켜보기만 할 셈이냐? 내 어머니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지금 당장 아가씨에게 말하렴. 그분께 전하렴. 만약 그가 나를 구하지 않는다면 너는 평생 그를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고. 넌 틀렸어. 내가 또 뭘 잘못했단 말이야? 내 아들을 아가씨의 노예로 바치는 그 일은 오히려 옛날에 송씨 노인이 땅에 엎드려 삼배 구구하며 간청해서 얻은 기회야. 네가 진심으로 생각하느냐? 아무나 자격이 있다고. 아가씨를 모실 수 있다고? 눈치 없는 것. 노신 내가 젊었을 때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 그러니까 아가씨가 억지로 받은 게 아니야. 이 기회는 송씨 노태하께서 스스로 간청해서 얻어낸 거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또 실수했군. 엄마. 희주 아가씨. 아까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저 지금 기정이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는 걸 허락해요. 제발. 부디 아가씨와 아버님께서 주인과 종으로 지내셨던 그 정분을 봐서 제발 구해주세요. 누가 심은 인과인지, 누가 그 과보를 받을지, 나는 너를 넘겨줄 수 없어. 용서해주세요. 아가씨. 살려주세요. 엄마. 죽었다고요. 아버지한테도 말했잖아. 그분이 바로 아가씨라고요. 당신은 왜 늘 의심만 하는 거야? 자업자득이야. 살아날 수 없어. 아가씨를 모욕했으니 이런 결말을 맞은 거다. 그녀가 자초한 일이지. 이후로 송씨 가족력에는 송부인이란 이름은 없다. 그녀를 내려가게 하라. 희주 아가씨,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송가의 가오는 온 족속이 아가씨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 모든 건 네 어미가 자업자득한 거야. 구하면 안 될 일은 구하지 마. 그래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엄마가 저에게 물려준 그 골동품들은 어디에 숨겨뒀나요? 송모 안착. 아가씨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무지한 어리석은 여자로 하여금 아가씨를 모욕하게 했습니다. 송가의 송수연. 아가씨께 사죄드립니다. 송씨 일족이 아가씨께 사죄드립니다. 길러내신 여러분 같은 후손들을. 참으로 송준호의 복이시네요. 아가씨, 송간 늙은이의 몸은 그리고 장기들은 이미 훨씬 전에 쇠약해진 듯합니다. 10년 전에 죽었어야 할 몸인데 마치 약물로 억지로 10년을 명을 이어온 것 같아. 아마도 무슨 소원을 이루지 못한 듯해. 어떻게 한 거지? 아가씨, 곁에 한 하인이 이런 눈치를 다 갖고 있다니. 그렇다면 깨워서 물어보시죠. 환각이 아니라면 그녀가 허공에서 만들어낸 거야. 송기정, 이리 와. 가서, 빨리 가서.
그에게 약을 먹여. 아, 송준호. 돌아와. 송준호. 돌아오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정말 꿈인가요? 제가 할아버지를 오해하고 할아버지가 저를 남성 측근으로 삼으려 하셨다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장로인? 어떻게 20살 모습으로 돌아오셨나요? 남산 고분. 저는요, 다행히 아가씨께서 수명을 베풀어 주셔서 100년을. 수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가씨가 돌아오셨군요. 네, 정말로 아가씨십니다. 10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이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주님, 희조 아가씨, 과연 노태아를 구해오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이런 신비로운 일이 있을 줄이야. 할아버지, 기정아. 잘 기억해라. 이분이 바로 우리 중부 4대 가문의 주인이신 희주 아가씨시다. 빨리 무릎 꿇어라. 100년 만에 뵙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가씨를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노복은 목숨을 이어주는 약으로 버텼습니다. 고생스럽게 10년을 견디며 오직 이 순간을 기다리려 했습니다. 노복이 하늘만한 사연을 아뢰고자 합니다. 일어나라. 100년 전, 내가 송가를 사족의 우두머리로 점했, 용비선을 너에게 남겼다. 사족이 이로움을 취하고 해로움을 피하도록 말해보아라. 사족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아가씨, 김가가 배반했습니다. 배반? 김가가 어찌 감히. 김가의 양자. 간사한 자. 내 손에서 용비선을 속여 빼앗아갔습니다.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용비선. 이게 대체 뭐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채는 황금용의 비늘로 만들었다. 한 번 휘두르면 한 사람을 보호하여 순풍에 돛단 듯, 두 번 휘두르면 한 가문을 도와 역경을 뒤집는다. 세 번 휘두르면 한 족속을 도와 천명을 바꾼다. 아가씨께서 그런 신비로운 물건을 가지시다니. 우리 송가, 박가, 송가, 김가사 가문은 아가씨의 보호 덕분에 중부의 최고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김가는 탐욕이 끝이 없어 10년 전 김재준의 양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말하길 김재준이 병에 시달린다며 용비선을 사흘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아가씨께서 보호하시는 사족이라 생각해 용비선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흘 후 그 집에 찾아가 돌려달라 했더니 보배 부채를 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누렸습니다. 너 자의 독을 탔구나. 왜? 용비선이 내게 왔으니 내 것이지. 너! 이 늙은이를 송가로 돌려보내라. 송가로 하여금 잘 묵게 하라. 아가씨 덕분입니다. 잠들기 전에 저에게 보명단을 주셨기에 10년 전에 김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김씨 집안이 용린선을 빼앗아갔어. 입을 막으려 날 죽이려 들더니만 나중에는 도리어 뒤집어 씌워 모함했지. 지금은 손씨 집안도 박씨 집안도 제가 아가씨를 배신했다고 하며 연락을 끊었어. 김재준이 어떻게 감히 아가씨의 물건을 빼앗을 수가 있지? 설마 목숨을 내다버릴 셈이야? 아가씨를 본 적도 없으니 허명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전에 제가 용인선을 당신께 맡겼을 때 뭐라고 약속했었지? 이 용인선은 한 옛 지인이 주신 물건으로
100년 후에 그분을 만나려면 이게 꼭 필요하니 저에게 각별히 소중한 물건이요. 결코 잃어서는 안 되네. 송준호 분명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 늙은 종이 아가씨의 부탁을 저버렸으니 이젠 뵐 면목이 없어요. 하지만 기정이는 마음씨가 순수하고 착하여 우리 송씨 집안 가장 뛰어난 후손이요. 아가씨께서 꺼리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기정이 모시게 하십시오. 기정아, 빨리 무릎 꿇어라. 아, 네 가문이 다시 한마음 되기 어려우니 번성하기 어려울 것이요. 예전의 약속은 이제 취소하겠소. 그므로는 내가 네 가문 중 한 사람만을 뽑아 따르게 하리라. 할아버지. 아가씨께서 이번에 세상에 나오셔서 한 가문만 후원하시려는 건가요? 날 못 믿어 하시는 거야. 종으로도 채택 안 해주셨다고. 안 된다면 말고 누가 그렇게 바라나? 아가씨, 김재주는 신묘한 꾀를 가진 자인데 어쩌 그리 어리석어서 용린선을 빼앗으려 했겠소? 불러오면 알겠지. 박정영, 김재준, 손윤호, 송씨, 집으로 서둘러와 나를 보라. 뭐? 송씨, 집문에 백등이 걸렸다? 누군가 죽은 건가? 백은 송씨 집안 소식을 모르겠군. 사람을 보내 알아봐라. 지금 송씨 집안의 상황을. 박정영, 손윤호. 송씨 집으로 서둘러와 나를 보라. 아가씨께서 돌아오셨다. 100년 만에 드디어 이 날이 왔구나. 송준호, 이 빌어먹을 배신자. 감히 아가씨의 용비를 부채를 가로채다니. 이제 아가씨께서 돌아오셨는데 내가 보기에 자. 할아버지. 너를 깜빡할 뻔했구나. 정장으로 갈아입어라. 통가에 갈 준비를 해. 아가씨를 모시러 가는 거다. 할아버지, 또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중고박씨 집안의 도련님이라고요. 할아버지의 하나뿐인 귀한 손자잖아요. 사람 모시라고 하시다니요. 이 자식아, 할아버지, 속이지 마세요. 희주 아가씨라니. 생사를 주관하고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전 믿지 않아요. 이 자식아. 우리 박씨 집안이 오늘날 이런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희주 아가님의 덕분이야. 그분의 하인이 될 수 있는 건 그때 내가 울면서 빌어서 겨우 얻은 자리야. 네가 감히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나이 드셔서 사기꾼에게 속은 거예요. 이 세상에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니 때리지 마. 갈게. 가자. 갈 테면 가보지. 생사 주관이라니. 내가 어떻게 너를 폭로하는지 봐라. 안 가. 안 간다니까? 따라와. 내 손길은 오늘 여기서 죽어도 어떤 할머니의 하인이 되진 않을 거야. 할아버지, 체념하세요. 이 자식아, 다시 한번 아가님께 불경하게 굴면 가죽을 벗겨놓겠다. 송기야, 할아버지가 약속하마 하루만. 어때? 하루만 희주 아가님을 따라다녀라. 그래도 네가 싫다면 할아버지가 더는 강요하지 않겠다. 할아버지 말이야. 하루만. 하루만? 이 하루만 버티면 다시 내 도련님 생활로 돌아가는 거다. 나는 절대로 늙은 사기꾼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야. 흥. 아가씨가 돌아오시길 기다리죠. 그분이 나를 대신해 할아버님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너희들은 내 손에 10년이나 갇혀 있었으면서 아직도 입이 이렇게 굳다니. 내가 김씨 집안에 입양된 지 이렇게 오래되었건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하늘도 뚫을 능력을 가졌다는 그 아가씨라는 분을. 아가씨가 꼭 우릴 구하러 오실 거야. 아가씨라니. 죽을 맛에 덤비다니. 내가 틀렸어. 30년 전 한순간의 마음 약함이 김씨 집안에 재앙을 불러오다니. 그때 죽어가던 간청하며 내게 거둬달라던 그 아이가 결국 이빨을 드러내다니. 양자를 경계하지 않은 내 탓이지. 그에게 엿들려 버렸어. 용린선의 신비한 힘에 대해 손가를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용린선마저 그 양자에게 빼앗기고 말았어. 아가씨,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가씨께 면목 없습니다.
그때 할아버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널 데려오셨건만 화근을 데려올 줄이야. 넌 김가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아가씨의 용린성까지 속여 빼앗았어. 아가씨가 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김풍, 이제 그만둬라. 지금이라도 용린선을 성가로 돌려보내고 나와 상민을 풀어준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 그렇지 않으면 아가씨께서 이 늙은이 감히 그 아가씨 운운하며 나를 겁주다니. 진짜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벌써 너희를 구하러 왔겠지.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소? 아가씨가 돌아오시길 너무 기다렸나봐. 환영까지 보이네. 마지막 기회를 주마. 말해. 용비선의 진짜 용도가 뭐냐? 너는 용비선을 속여 빼앗았다고 그걸로 운명을 바꾸고 상류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안심하고 우습기 그지없군. 지금 김씨 가문 전체가 내 손아귀에 있다. 감히 내가 상류층이 아니라고 할 자 누구냐? 내가 용비선의 사용법을 알게 되면 중부 전체가 내 것이 될 거다. 할아버지, 아직도 말 안 하시겠다. 그럼 제가 손자의 다리를 한 번 더 부러뜨려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두 사람이 얼마나 입이 단단한지 지켜보겠다. 김재준, 송가로 와서 나를 보라. 무슨 소리지? 거기 누구냐? 바람에 실려온 방울 소리. 아가씨시다. 아가씨가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제가 드디어 아가씨가 돌아오시는 걸 기다렸습니다. 이놈아, 여기서 꼬장 부리지 마. 너희 조선은 내가 10년을 가뒀는데도 그 아가씨가 와서 구해주긴커녕 설령 그게 뭐라든 그 개같은 아가씨가 살아있다 해도 내게 어쩌겠다는 거냐? 아가씨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천하의 개자식. 기다려봐라. 아가씨께서 돌아오셨다. 네 목숨은 이제 끝장이다. 그럼 정말 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켜보자고. 여봐라. 가주님, 뭐라더라? 아가씨는 송가에 있지? 편지 한 통 써서 보내. 이렇게 전해라. 용비선이 금풍의 손에 있다고. 암이 가지러 오는지 보자고. 바로 처리하겠소. 너희 둘. 간절히 아가씨가 너희를 구해주길 바랐지. 이제 그녀에게 죽으러 갈 기회를 주마. 용비선 사용법을 위해. 내가 너희와 10년을 버텨왔다. 죽어도 말하지 않겠다면 너희가 아가씨라 부르는 늙은이를 불러와라. 응, 그녀도 말하지 않으면 너희 모두 함께 죽어버려. 상민아, 조금만 더 버티자. 아가씨께서 곧 구하러 오실 거야. 할아버지가 미안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너를 10년간 모욕받게 했구나.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가씨가 곧 오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괜찮을 거예요. 상민아, 이 고비를 거의 넘겼어. 이 무리 바보들아. 아까 내가 뭐라고 분부했더라? 문에 오르는 귀한 손님이라면 반드시 후한 대접을 하라 했거늘 결국 너희들은 저 바보년을 시켜서 아가씨를 모욕하게 했어. 엄마는 이미 자업자득했어. 할아버지, 그러시지 마시고. 아가씨께서 이미 박신혜와 손신의 집에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두 집안에서 곧 손자들을 데리고 찾아올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하인 자리는 꼭 우리 송씨 집안의 것이어야 해. 할아버지, 저 희조 아가씨께서는 분명히 저를 싫어하시는데 제가 굳이 찬물 먹으러 갈 필요 있겠어요? 수많은 고관 귀족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가씨를 한번 뵙고 싶어 해도 뵙지 못하는데 물러가. 어서 가서 아가씨의 안위를 모셔라. 네가 아가씨의 하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는 끝이다.
이게 누구야? 손씨 아니야? 말하길 전에 이 자식이 하루 종일 빈둥대면서 제대로 된 일은 안 한다고 하더군. 그를 아가씨 모시라고 보내자. 그게 말이 되나? 그래도 자네 집 그 녀석보다는 낫지. 박도련님 말이야. 회사에 부임한 첫날에 주가를 5%나 폭락시켰잖아? 아이고, 그런 재앙을 아가씨께 보내다니. 박씨, 너무하잖아? 우리 손자는 일 처리가 빠르고 결단력 있어. 아가씨가 분명히 마음에 들어할 거야. 우리 손자는 머리가 비상해. 아가씨가 더 좋아할 거라고. 두고 보자고. 두고 보자면 두고 보지. 난 그냥 형식적으로 왔을 뿐이야. 하루만 있다가 갈 거야. 누가 그렇지 않겠냐? 이 하인 노릇 하고 싶은 사람이 하든가. 난 도대체 못하겠어. 아무리 그래도 나도 송가의 가장 뛰어난 후배인데 그녀가 날 무시하잖아. 어떻게 날 비천하게 그녀를 모시게 해. 나도 체면이 있지. 송준호. 돌아와. 그런데 그녀는 왠지 뭔가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냥 내가 가는 게 낫겠다. 아니, 잠깐, 만약 그녀가 날 싫어해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도련님, 무슨 일이지? 도련님, 송가와 바카에서 문전에 와서 아가씨를 뵙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누가 왔어? 선도련님과 박도련님 모두 오셨어요. 노대감님께서 빨리 내려오라 하셨어. 이게 다 왔잖아. 알았어, 알겠습니다. 분명 나랑 아가씨를 찾아하려고 온 거야. 왜 이렇게 정장을 입고 머리도 손질하고 아가씨가 날 눈여길 보지 않아도 눈여길 안 보시는 건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수단으로 나한테 덤비는 거야? 안 돼, 안 돼. 나도 옷을 갈아입어야겠어. 송준호? 이 배신자야! 살아있었어? 용빈을 부채를 가로챘으면서 병인 취하며 사람 안 만나더니 아가씨가 너를 왜 안 혼내줬는지 몰라? 동집 앞에 초상등이 걸려 있어서 죽은 줄만 알았더라고. 뭐? 네가 죽기는 아가씨가 살려내셨다니까. 그러니까 용빈을 부채는 김가가 속여서 빼앗아간 거군. 우리가 너를 억울하게 했군요. 많이 길지. 신비롭게 떠벌리고 다니더니 허접한 부채를 보물처럼 여기잖아. 너희 할아버지는 평소에 꽤 현명해 보이셨는데 이렇게 뻔한 엉터리 말을 속임수도 고지고대로 믿다니? 한색이나 자서. 손가락 튕기자 세상이 변했다고? 믿다니. 그 사람들 참 멍청하네. 난 그 할멈한테 속지 않을 거야. 조금 후에 그 할멈이 오면 내 속내를 바로 말해버릴 거라고. 내가 그 할멈의 노예가 되라니. 말도 안 돼. 100살이 넘은 좀처럼 죽지 않는 할멈 노예를 하라고?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인지력이 떨어지셨나 봐. 분명히 그 할멈이 왔을 거야. 이건 안 되잖아. 저 할머니 후손 아니야? 선녀라면 모를까. 하루 종일 종노릇해도 안 될 것도 없지만 내가 바깥 도련님으로서 어떻게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겠어. 분명 그 할머니 손녀야. 조금 있다. 할머니 오시면 그때 다시. 아가씨, 손가락 튕기니 100년이 지났네. 우리는 드디어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아가씨,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고맙습니다. 100세가 넘으셨는데. 그런 큰 절은 사양하겠습니다. 앉으시지요. 할아버지? 정신이 혼미하신 거 아니에요? 나이 100살이 넘으셨는데 어린 후배에게 절을 하시다니. 뭘 안다고? 할아버지, 눈이 침침하신 거 아니에요? 나이 차이도 이렇게 큰데 사람을 헷갈리시다니. 빨리 노안경 쓰세요. 무슨 눈이 침침하다는 거야? 눈이 침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녀를 아가씨로 착각하겠어? 이 아가씨,
할머니를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할머니? 이분이 바로 우리 동부사족의 주인 희주 아가씨시다. 뭐라고? 할아버님, 그녀는 겨우 20살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설마요. 그렇지 않다면 너희 4대 가문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5, 60대처럼 보이시겠어? 리마, 아가씨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야. 잘 기억해둬. 박 가문이 오늘날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건 전적으로 그분 덕분이야. 설마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이 과장한 게 아니라 진실이라는 말인가? 말도 안 돼. 이제 어떻게 하지? 할아버지가 젊어 보이시는 건 건강관리를 잘하셔서지만 저 여인은 어떻냐. 100년도 넘게 살았으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일 수 있어? 분명 할아버지께서 내가 복종하게 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야. 속아 넘어갈 내가 아니야. 기다려. 바로 저 여인에게 따지고 말 테다. 이 여인, 당신이 무슨 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아버지를 속여서 당신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군. 하지만 오늘 단호하게 경고한다. 나는 박림은 죽어도 절대 그럴 수 없다. 아가씨, 노태영, 각하. 김가문에서 방금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네가 그 늙은이가 찾아낸 것 같은 아가씨냐? 용빈을 부채는 바로 내가 가져갔다. 김재준과 그 손자 녀석은 내 손에 10년간 고통받고 있다. 네가 구하러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과연 네가 올 용기가 있나 보자? 얼마만인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어떻게 감히 누가 아가씨의 물건을 훔쳐볼 생각을 했겠어. 알고 보니 김가에서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양자를 키웠던 거군. 김재준의 양자. 배반했어.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내가 김재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야. 사연이 따로 있었구나. 하찮은 양자 주제에 감히 용비선을 노리다니. 아가씨, 이번에 모습을 드러내신 김에 곁에 눈치 빠르고 손발이 맞는 후배가 필요하실 텐데 제 손자를 모시고 김가에 함께 가게 하시죠. 할아버지, 저는 아직... 아가씨, 제 손자는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를 모시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내 손자는 무식하기 짝이 없잖아. 내 손자가 적임자야. 네, 손자는 덜렁대고 내 손자가 훨씬 더 적임자라고. 내 손자가 적임자야. 내 손자가 적임자야. 내 손자가 적임자야. 희정이는 어디 있나? 보게, 저 두 집안 아가씨 앞에서 더 많이 얼굴을 비추려고 서로 싸우려고 하잖아. 저기 오고 있잖아. 기정아? 아가씨, 이 아이가 기정입니다. 성실하고 단정하여 가장 적임자입니다. 네가 아가씨의 용비선을 잃어버렸잖아. 가장 어울리지 않는 건 너야. 꺼져. 아가씨께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네가 왜 고함이야? 기정이가 가장 어울려. 내가 어울린다고. 내가 어울린다니까. 네가 뭘 어울린다는 거야? 너희들 그만 싸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 편지가 아까 그녀가 살짝 휘둘렀는데 갑자기 불이 붙었어요. 제가 정말로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됐어? 당신이 먼저 말해봐. 아까 나한테 뭘 알리려고 했어? 그게 말이죠. 제 생각엔 김씨 집안 사람들이 정말 못된 놈들이에요. 그러지 말고 제가 김씨 집에 같이 가 드릴게요. 아니, 아까 대문 앞에서 뭐라고 하려고 했잖아. 아가씨, 제 생각엔 제가 같이 모시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씨, 이 용빈을 부채는 송씨 집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함께 가서 되찾아오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고생해서 4명의 뻔뻔한 늙은 놈들을 쫓아냈더니 이제 또 3명의 뻔뻔한 새끼들이 왔군. 그럼 다 같이 따라와라. 아까 누가 죽어도 하인 안 한다고 했어? 지금은 꼬리치고 다니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냐? 누가 아가씨랑 하려던 얘기 따로 있다고 했어? 뭐 아가씨 능력 보더니 또 아첨하면서 남으려는 거야? 너 체면이 있으면 그렇게 허세 부리지 말던가. 뭐?
됐어? 우리 셋이 내분하자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아, 아가씨, 수레에 오르십시오. 아이고. 가주님, 현지는 이미 송가에 전해졌어. 아랫사람들이 말하길 본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 100세가 넘은 노파가 나오는 걸. 아마도 널 구하러 오지 못할 거야. 난 괜히 네가 그토록 바라던 아가씨가 뭔가 큰 수를 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허세만 부리는 겁쟁이 쓰레기였어. 그녀가 널 구해주길 기다리지 않았어? 왔니? 쳇! 비열한 놈. 감히 아가씨의 용린선을 만질 거야. 용린선. 그건 아가씨가 당시에 송가에 맡겨둔 것이야. 할아버지는 송가의 당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 용린선의 사용법을. 지금 와서 아직도 날 속이려 해? 너희 네 가문은 모두 한마음이잖아. 그가 모를 리가 있겠어? 그때 너와 그 죽을 놈이 서재에서 내 몰래 했던 말 내가 다 똑똑히 들었어. 상민아, 잘 기억해둬. 아가씨, 송가에 빌려준 용비선은 한 번 붙이면 한 사람을 순풍에 식, 두 번 붙이면 한 가문이 역경을 극복하게 하며, 세 번 붙이면 한 족속이 1000명을 바꾸게 하느니라. 우리 세족이 100년을 번성할 수 있었던 건 하나의 기적이었어. 너희 김가가 100년 전에는 편한 말을 부리는 천민에 불과했지만 한숨의 최고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용비선 덕분이 아니겠어? 그건 모두 헛소문이야. 헛소문이라고. 지금까지도 입을 열지 않다니. 그럼 너와 네 할아버지는 살아있어도 소용없는 목숨이지. 셋을 세겠다. 그때까지 말하지 않으면 너희 할아버지와 손자를 영원히 잠들게 해주마. 김재준, 너에게는 이 귀한 손자 하나뿐이야. 잘 생각해봐. 셋, 둘, 하나. 용비선의 사용법을 알고 싶다면 그 주인인 내게 직접 와서 묻지? 아가씨, 정말 아가씨이십니까? 아가씨, 이것이 바로 비난첨이다. 우리 사족의 주인님이십니까? 젠장, 또 허세 부리는 거야. 내가 잠깐 잠들었을 뿐인데 어찌 이렇게 꼴사납게 되었느냐. 노복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가씨의 노예로서 아가씨의 체면을 구겼습니다. 내 앞에서 무슨 주종칭심을 보여주려는 거냐? 그렇다면 네가 바로 그 늙은이의 후손이로구나. 너희 집 어른들은 김가에 와서 죽을 용기가 없어서 너를 보냈구나. 대신 죽을 몸으로. 그 입 다물어. 죽어 마땅한 자는 말하려면 우러러봐야지. 너 엎드려. 내가 왜 움직일 수 없지? 너, 이 계집년.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입이 거친 놈. 입 사물어. 그렇지. 또 허세 부리는 거냐? 다들 눈이 멀었냐? 내가 당하는 걸 그냥 지켜보기만 하다니. 너 꾀하네. 감히 김씨 집안에 와서 죽을 만큼 대단하구나. 실력이 좀 있긴 하군. 속임수 쓰는 기술 말이지. 한번 제대로 보자고. 네, 실력이 정말 얼마나 되나. 무지한 자. 어리석지만 용맹하구나. 나 왜 또 움직일 수 있지? 당주님, 당주님, 괜찮으십니까? 한의학을 아시나? 빨리 와서 보십시오. 당주님의 부상 말입니다. 이 여자 좀 수상해. 조금 이따 핑계를 대고 먼저 빠져나가자. 너무 무서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야? 너 봤어? 희주 아가씨. 그냥 한 손으로 크로자크가. 날아가 버렸잖아. 오, 6mm는 훨씬 넘게 눈 깜빡 안 했어. 다 봤다니까. 너 왜? 하나도 안 놀라? 그게 3시간 전에 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희조 아가씨가 우리 할아버지를 죽음에서 깨우셨어. 이런 하찮은 일쯤은 뭐가 그리 놀랍다는 거야? 뭐? 네, 할아버지 진짜로. 너희들 왜 그렇게 허둥대는 거야? 앞으로 아가씨 곁에서 지내면서 이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될 거야. 너희들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다. 갈비뼈 팔개, 골절 뇌출혈, 언제든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가 무슨 술수를 썼든 요술 부리는 거든? 하지만 이 일은 김씨 가문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일단 당주님을 병원으로 모십시오. 내가 가라고 했나? 김풍, 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아가씨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용린선을 가져가는 방법을 물어보라고. 어떻게? 지금 겁쟁이가 되었네. 도망치려고. 아가씨, 용린선이 바로 그의 손에 있다. 그를 도망치게 할 수 없다. 그는 갈 수 없다. 열리지 않는다. 어디 가고 있니? 그저 사람들을 속이는 속임수일 뿐이다. 너희들 움직이지도 못하게 겁을 줬다. 아닙니다, 가주님. 이 여자는 그녀는 좀 이상하다. 우리가 방금 분명히 움직일 수 없었다. 한 무리의 쓸모없는 쓰레기들. 너는 정말 좀 어짓과 속임수에 속임수. 하지만 네가 생각한다면 나는 겁에 질려 자란 게 아니다. 그럼 넌 틀렸다. 네가 지금 용린선 사용 방법 말해줘.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짜로 나서도 나를 탓하지 마라. 용린선은 주인을 인정한다. 너는 움직일 수 없. 그럴 운명도 아니다. 이건 아가씨와 진짜로 싸우려는 김가가준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나요? 나한테 이런 장난질을 하다니. 네가 대단하구나. 좋아. 정말 대단하군. 너희들 다 죽었냐? 가서 그 여자를 죽여라.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 현금 1억을 하산. 부채 사용법을 캐내라. 김가집은 5%를 소유한다.
5% 지분. 좋아. 나도 겁에 질려 자란 놈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여자 하나 못 잡겠냐? 형제들, 덤벼. 그대 다 사라졌어? 이분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이 변할 정도로 만물이 머리 숙이는 아가씨인가? 세상에. 아니, 이런 건 우리도 익숙해져야 하나? 너희들 이렇게 덜렁대는 꼴을 아가씨를 모시겠다고? 체면도 없군. 이럴 리가. 죽은 게 아니야. 이건 분명 눈속임이야. 그래. 나와. 다들 당장 나와. 당신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누구야? 아가씨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분이 용빈을 부채의 주인님이라고. 100년 전 김재준이 무릎 꿇고 인정한 아가씨라고. 이럴 리가 없어. 이 늙은 망할 놈이 올해 100세가 되셨다. 그가 모시는 아가씨. 나이가 그보다 어릴 리가 없어. 이 아가씨가 어찌 겨우 20살이 조금 넘었겠어. 하찮은 존재 따위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나. 신선의 경지를 내가 벌써 경고했지. 노복이 아가씨 귀환을 공경히 맞아옵니다. 그녀가 진짜 김가의 주인이시다. 이럴 리가 없어. 아가씨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군. 예.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놈아. 아가씨께서 돌아오시면 내 놈의 사망일이야. 만약 김재준이 예전에 했던 말들이 다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어쩌면 하필 입양자 하나한테 이렇게 꼴사납게 당하다니. 김재준, 네가 김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백현에게 맡길 거야. 아가씨께서는 안심하소서.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아가씨, 그들의 기운이 매우 약해요. 곧 죽을 듯합니다. 내가 있으니 죽지 않을 거야. 자, 우리 할아버지 진짜였구나. 약을 주신 아가씨께 감사드립니다. 진짜야. 이 노인네가 했던 말 다 사실이었어. 네가 김씨성을 가졌으니 네, 죄는 김씨 집안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용비선 문제는 네가 내놓을 건가? 아니면 내가 직접 가져올까? 그래, 용비선도 있지. 내가 용비선을 내놓지 않는 한 넌 날 어쩌지 못해. 네가 김가의 허접한 아가씨라 해도 뭐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김가의 권력자는 바로 나야. 하늘의 뜻도 바꿀 용빈을 부채 내 손에 있으니까. 꼭 너를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란 말이지. 죽을 맛인데 아직도 입이 바싹 마른 쓰게 같군. 그 말은 내가 직접 가져오라는 거냐? 김가에서 용빈을 부채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건 나뿐이야. 부채를 얻고 싶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야 해. 그렇지만 내가 용빈을 부채를 너에게 넘겨주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저 2명을 죽이고 나를
4대 가문 최고의 위치에 올려준다면, 그렇지 않으면 평생 용빈을 부채를 손에 넣을 생각도 마. 차라리 내 손으로 부숴버릴 테니까. 꺼져가는 촛불이라 해도 한 줄기 생명의 빛은 쟁취하려 하지. 하지만 넌 너무 나를 높이 평가했다.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감히 나를 죽이다니. 너는 두렵지도 못 얻을까? 용, 내가 왜? 흥, 네가 정말로 세상 도리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네 협박에 흔들릴 거라 생각하느냐? 내가 경고했었다. 그런데도 네가 끝내 몸도 죽고 혼도 사라지는 꼴을 당한 뒤에야 그만두다니? 몸도 죽고 혼도 사라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분이 바로 할아버지께서 10년을 기다리신 아가씨. 중부사대 가문의 주인이시며 나를 고통에서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노복, 아가씨께 무릎 꿇고 감사드립니다. 구해주신 은혜를. 아가씨, 100년 전 제가 약속했었습니다. 족 중 가장 뛰어난 후손을 노복으로 바치겠다고. 상민은 마음이 강직하고 침착하며 총명하오니 아가씨께서 꺼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째서 무릎 꿇지 않느냐? 아가씨를 주인으로 모시라. 또 나와 아가씨를 차지하려는 자로군. 하나 더 왔구나. 너희 네 가문은 한마음 되기 어렵다. 4대 가문의 일은 여기서 접도록 하라. 이번에는 내가 그 중에서 한 가문만 골라 나를 따르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부에는 송박순 김 네 가문이 없어지는 건가요? 100년 전 우리 네 가문은 아가씨께서 몇 번 가르침 주셨을 뿐인데 불과 몇 년 만에 중원의 패자로 우뚝 섰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번성하고 있지요. 아가씨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아가씨께서 한 사람만 골라 시중들게 하신다면 그럼 장 선생님처럼 가문을 도와 수도의 제일 가문으로 우뚝 서게 할 수도? 아가씨 막 귀환하셨으니 아마도 처리하실 잡무가 많으실 텐데요. 제가 상민이 곁에서 먼저 모실 수 있을까요? 허락한다. 아가씨, 감사합니다. 저렇게 방정맞게 웃다니. 분명히 거울 보며 연습했을 거야. 좋은 게 아니다. 제가 아가씨를 처음 뵌 사람인데 이종자 자리는 반드시 제 것이어야 합니다. 아가씨, 면전에 나설 방법을. 아가씨, 김가 양자가 죽었습니다. 그럼 아가씨께서 잃어버리신 용린선은 어떻게 하시랍니까? 저주받을 송씨 녀석이 아가씨께 먼저 말을 걸다니. 만물의 영혼이 깃들어 온 세상이 스스로 내 길을 인도하네. 요즘 꼬맹이들은 다 이렇게 비열한가?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만물이 고개 숙이는 보이지 않나? 영혼들이 길을 여네. 이게 바로 우리 아가씨답지. 너? 미쳤어? 누가 너랑 우리 아가씨여? 분명 내 아가씨야. 용빈을 부채일. 네 상관은 아니지만 일에 발단은 너야. 김씨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가문법 30대를 받아라. 노복, 분부를 따르겠나이다. 너희 미쳤어? 날 왜 끄는 거야?
장식 끌고 가라고. 방금 네가 뺏어왔잖아. 아가씨 앞에서 얼굴 비출 기회를. 40초 동안 손을 잡아줬다며 기분이 엄청 좋았겠네. 아, 형제인데? 우리도 좀 봐야지. 야, 돌아와. 밀지 마. 내가 먼저 나가게 해줘. 이거 보내줘. 좋아, 내보내줘. 나서 내가 먼저 가게 해줘. 송영. 아까 자네가 아가씨께 말했잖아. 완전한 문장 한마디를. 정확히 12글자를 말이야. 우리 모두 아가씨 곁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지 말라고. 아이고, 놔줘. 놔서 내가 먼저 가게 해줘. 손 놔. 내가 먼저 나가게 해줘. 놔줘. 얘들, 내가 옛날에 아가씨를 차지하러 다툴 때보다는 한참 모자라. 됐어. 됐어. 너희들 머리를 좀 똑똑하게 써볼 생각은 안 해? 이제 그만 싸워. 벌써 저 장씨한테 선수를 뺏겼잖아. 두 손을 벌려야. 다 잡는다는 말도 있다고. 교활한 녀석. 여기가 금풍, 할아버지와 저를 가뒀던 곳이에요. 저 여기서 10년을 있었어요. 아가씨, 금풍의 용린선을 여기에 숨겨놓진 않았겠죠? 여기 맞아. 물건이 여기 아래에 숨겨져 있어. 그가 감히 용린선을 할아버지와 제 코앞에서 숨겨뒀다니. 어쩐지 이렇게 오래도록 찾아낼 수 없었나 보다. 아가씨, 제가 일을 꼼꼼하게 하는 편이니 제가 부채를 꺼내겠습니다. 아가씨, 정말로 뭔가 있어요. 아가씨, 정말 뭔가 들어있어요. 아가씨, 여기에 들어있는 게 용비늘 부채인가요? 이렇게 작은 부채 하나로 한 번 휘두르면 한 사람의 일을 순조롭게 만들고, 두 번 휘두르면 한 가문이 역경을 극복하게 하며, 세 번 휘두르면 한 가문이 운명을 뒤집을 수 있게 한다고? 이게 평범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텐데요? 이 용비늘 부채는 100년 전 황금룡의 심장을 지키는 비늘로 만들어졌어. 부채가 주인을 알아보니 아가씨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네 가문의 일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 만질 수 없어. 그렇게 신비로운 거야?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저기 다른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될까? 다른 자가 만진다면 곧 뼛속까지 얼어붙고 아군이 들러붙어 문제없다면 1년 안에 가족이 몰락하게 되지. 이 부채가 이런 영험함을 지녔다니. 아가씨가 소중히 여기시는 게 당연하군요. 백년이 지나면 용빈을 부채의 감흥을 따라 널 찾으러 올 거야. 좋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널 찾을 수 없을 거야. 100년의 기한이 다했으니 아마도 그분은 이미 나를 찾아오는 길에 계실 거야. 아가씨, 무슨 문제라도? 이 부채가 가짜입니다. 뭐? 가짜라고? 이 용린선의 신비한 점은 김가에서는 비밀이 아니었어. 김가 양자, 물건을 아무리 깊숙이 숨겼더라도 결국 흔적은 남기게 마련이지. 진짜 용린선은 이미 바뀌었던 모양이네. 와, 김풍이 바보는 뒤통수를 맞았어도 모르다니. 그럼 이제 단서가 끊겼는데 진짜 용린선을 어디서 찾아야 하지? 찬스를 잡을 기회가 없어 고민 중이었는데 찬스가 왔잖아. 결국 아가씨 곁에 남는 건 나뿐이야. 아가씨, 이 용린선은 우리 순가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전 온 힘을 다해 아가씨를 위해 용린선을 찾아오겠습니다. 시간은 한 달이면 돼요. 아가씨, 용린선을 분실한 건 우리 김가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2주일이면 돼요. 안 돼? 아가씨, 제 인맥이 넓습니다. 저는 일주일이면 돼요. 아가씨, 제가 꼭
제가 할게요. 아가씨, 뭐 하는 거야? 내가 안 하고 내가 할게. 아가씨, 제가 해요. 용린선은 주인을 알아봐. 외인이 만지면 재앙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있다면 용린선을 찾는 일은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루 안에 결과를 보여줘. 하루. 내가 용린선을 제일 먼저 찾기만 하면 아가씨께서 꼭 저를 하인으로 뽑아주실 거예요. 할아버지, 내 친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자의 미래가 할아버지 손에 달렸어요. 아버지, 아가씨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하루만 시간을 주셨어요. 용린선의 행방을 찾아내라고요. 할아버지,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혼자가 목숨 걸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이고, 꼭 도와줘야 해. 내가 한 발 먼저 용린선의 행방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아가씨께서 분명 저를 다시 보실 거예요. 흥! 벌써 6시간이나 지났는데 진전이 전혀 없군. 이번 기수의 하인들은 정말 형편없구나. 아가씨의 충실한 하인으로서 이제 내가 나서서 아가씨를 위해 근심을 해결해 드려야겠어. 여보세요? 나는 장백현이다. 지금 장가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전화 받아라. 사공님. 중부 김가에서 용린선 한 자루가 바뀌어 나갔소. 3시간을 주겠소. 네가 뭘 해서든 꼭 그것을 찾아내시오. 이건 3시간 안에는 불가능하오. 그러니 보아하니 장가의 권력자 자리는 이제 후배에게 물려줄 때가 된 모양이군. 분명 우리 할아버지셔. 용린선 소식 찾았어. 야, 너희 셋말이야. 하인 노릇이 뭐 그리 좋아? 차라리 얼른 집에 가서 큰도련님 노릇이나 해. 하인 노릇이 안 좋다면서? 너는 왜 안 가? 네, 큰도련님 노릇이나 하면서 누가 이길지는 아직 몰라. 결국 아가씨 곁에 남을 사람은 분명 나야. 도련님, 저희 쪽에서 소식 찾았습니다. 찾았어. 내 바지? 송 XX, 너 미쳤어? 나만 붙들고 뭐 하는 거야? 놔! 맙소사, 너 통과 제리 팬티냐? 애니메이션이나 보는 애가 우리하고 뭘 빼앗아? 바른 자빌 같은 거? 그게 어때서? 일단 저 꼬맹이부터 처리해. 내가 간다. 내 신발. 받아. 내 신발. 손 XX, 너랑은 불구대천이야. 아가씨, 부끄럽지 않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용린선 소식은 제가 벌써. 너 여긴 왜 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인 용린선 조사하는 모습을 수고스럽게 찾는 걸 봤어. 너희 할아버지와 동갑인 어른으로서 내가 결정했어 도와주기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용린선은 이미 찾아냈어. 여러 조카분들. 고맙진 말게. 아가씨, 자료입니다. 너 있네? 진짜 뻔뻔하네. 두 놈이 서로 싸우니까 제3자가 이득을 받고만. 우리 넷은 앞으로도 내분할 거야? 보아하니, 우리 최대의 적은 그 사람이군. 내 최대의 적은 너희 셋이야. 지금 나랑 화해하고 싶어? 당신을 먼저 몰아내고 너희와 죽을 때까지 싸우겠어. 좋은 형제, 좋은 형제. 들어와. 말해봐. 뭘 알아냈는지. 아가씨, 용린선은 확실히 김씨 집안 아인이 바꿔쳤습니다. 올해 초에요. 이 부채는 남성소 씨 집안. 아가씨에게 넘어갔어요. 소씨, 집안이 용린선을 얻은 후 계속 불운이 따랐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부동산 사업마저 타격을 받았어요. 불과 반년 만에 소씨, 집안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게다가 제가 알아낸 건 아가씨, 제가 조사한 바로는 수씨, 집안이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수님을 찾아 구원을 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럭저럭 괜찮았어. 젠장 맞을 뻔뻔스러운 새끼들. 정말로 찾아냈구나. 소가 아가씨, 그녀가 왜 나한테 전화를? 나랑 소가는 별로 친분이 없는데? 여보세요, 소 아가씨,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송씨, 들었습니다만 송씨 가문의 노태께서 10년간 병석에 누워 계셨고 오늘 아침에는 연기까지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소문으로 들으니 송 노태께서 죽었다 되살아나셨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송씨 가문에 정말로 능력이 비범한 고수가 오신 게 맞습니까? 바로 그 고수분이 당신 조부님을 살리신 거죠? 무슨 속셈이죠? 알다시피 우리 소가는 최근 계속해서 재난이 닥치고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특히 냉기로 고생하셔서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십니다. 그 고수님을 모시고 싶어서요. 우리 소가를 구해주시길 청하려 합니다. 아가씨, 소가에서 제 할아버지께서 되살아나신 기적을 들으시고 소가를 구해주시길 청하려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자. 문제 없습니다. 제 아가씨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려. 감히 대사님을 찾아볼 생각이냐? 재앙을 풀어주시게. 용린선을 노린 자들 다 죽어 마땅하다. 대사님, 안으로 모십니다. 안으로 모십니다. 예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소. 우리 할아버지와 학렬이 같다고. 자네들, 뼈대만 남은 몸으로 이런 일은 젊은이들에게 맡기게. 그리 급히 가지 마십시오. 장 선생님, 아가씨를 모신 지 몇 년이십니까? 후배에게 조금 가르쳐 주시죠. 놔. 이 자식들아, 한참 모자라군. 송도련님, 드디어 오셨군요. 당신 할아버지를 살리신 그 고인은요? 어째 그분은 안 오셨소?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를 살리신 고인이십니다. 희조 아가씨. 이것... 이렇게 젊으신데... 희주 아가씨, 여러 도련님들, 저희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따라오시겠어요? 임대사, 반년 전부터 저희가 이 부채를 얻은 후로 완전히 재수 없어졌어요. 대사님께서 정말 저희 집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채는 심상치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만지기만 하면 마치 용암을 쥔 것처럼 뼛속까지 사무치는 고통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몸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사님은 이 부채를 쥐고도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이번엔 제대로 찾았구만. 장갑을 꼈는데도 찬기가 느껴지는걸. 응당 대도목님의 용빈을 부채다. 임대사, 이제야 믿겠습니다. 진짜 실력자이시라는 걸. 반년 전부터 우리 소가 연달아 불운이 닥쳤어요. 하는 일마다 꼬였어요. 평소에 밥 먹다가도 반쯤 잘린 바늘이 나왔어요. 길을 걸을 때면 갑자기 재난이 닥치고 아니면 화물차가 추돌하고 이 반년 동안 진짜 걱정과 두려움 속에 지냈어요. 특히 밤이 되면 해가 지기만 하면 제 뼛속까지 얼음물에 담근 듯 찌릿찌릿 아파서요. 림대사, 이 부채는 이미 드린 거예요. 꼭 우리 소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라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야.
임대사, 부디 저희를 꼭 도와주십시오. 너희를 돕겠다고? 내가 너희를 돕러 온 게 아니야. 어제 큰형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용민선이 소가에 있다고 느끼셨다 하셨지. 큰형님, 이건 혼신촉입니다. 이 초의 심지를 밝히면 용린선을 만진 자는 다음날 해를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요. 가거라. 알겠습니다. 100년의 기한이 다 되었도다. 그녀를 찾을 수 없었구나. 생사도 모르는 것들이 방해를 했구나. 내가 그녀에게 선물한 용린선을 탐내다니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군. 큰형님께서 내게 용린선을 가져오라 하셨다. 덤으로 너희 같은 하늘 높이 땅 깊이도 모르는 멍청이들도 보내주마. 소가주님, 안심하십시오. 모든 일을 제가 맡겠습니다. 이것은 도신촉입니다. 이 초를 밝히시면 소가 식구들 모두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좋아. 아빠, 엄마, 소가를 구할 수 있는 고인을 모셔왔어요. 왜? 나는 그녀를 보면 묘한 소름 끼치는 두근거림을 느낄까? 이 느낌은 보스를 뵐 때보다도 수배는 더 강렬해. 환각이야. 분명히 환각이야. 그녀가 어찌 보스보다 강할 수 있겠어? 아빠 령소 씨가 젊어 보여도 실력은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그분께서 나서주시면 우리 소가문이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이 아가씨, 허탕치게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소가문의 문제는 임대사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어. 너는 또 어째서 협의도 없이 사람을 모셔온 거요? 당신이 말한 해결이란 게 손의 쥐니 식심촉 말이오. 어떻게 식심촉을 알고 있지? 무슨 식심촉이요? 소가주님, 예로부터 한 일에 두 주인을 모시지 않는다 했어. 당신 이러는 건 나를 믿지 못하겠단 말이오. 아니면 날 무시하는 거요? 아이고, 임대사님, 진정해 주십시오. 어째서 쓸모없는 허수아비를 데려와 난리요? 당장 그녀를 보내주시오. 무례하군. 또 하나의 우둔하고 무식한 늙은이로군. 용린선이 너희 소씨 집안에만 없었더라면 너희 같은 것들이 이 평생에 아가씨의 얼굴조차 볼 수 있었겠냐? 또 한 명 왔구만. 용린선을 노리는 멍청한 놈이 우리 두목이 내준 물건을 너희 같은 평범한 범인들이 감히 건드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희도 용린선을 노리고 왔다는 거군. 공교롭게도 말이야, 이 용린선은 내가 이미 임대사에게 넘겼어. 우리 소씨 집안의 문제는 이미 임대사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그러니 여러분들의 걱정은 필요 없어요. 그냥 돌아가시죠. 그는 너희 소씨 집안을 구하려 온 게 아니야. 희주 아가씨, 이게 무슨 소리요? 이 심장을 파먹는 촛불이 타오르기만 하면 용린선을 만졌던 자는 누구든 다음 날까지 살아남지 못한다. 여기서 저주질 하지 마!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어떻게 그런 위압적인 기운을 가질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가주님, 이 도심촉초는 저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보물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보아하니 겨우 20살 좀 넘은 것 같은데 아마 학교도 다 마치지 못했을 거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있겠어? 너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부채 가져올 준비는 철저하군. 하지만 이 용비 부채는 네가 건드릴 물건이 아니다. 소가의 일은 내가 끼어들 생각 없지만 내 물건은 네가 가져갈 수 없어. 이 용비 부채를 네 손으로 직접 바칠 건가? 아니면 내가 가져갈 건가? 내가 걱정되는 건 내가 너에게 줘도 네가 가질 능력이 없다는 거야. 게다가 용비부채는 소가 주인이 목숨의 은인에게 내린 포상품이다. 소가생, 그렇지 않나? 네,
아버지, 빨리 부채를 아가씨께 드리세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송한우 대공께서 10년간 병석에 누워 계셨는데 분명히 돌아가셨다가 희주 아가씨께서 되살려내셨다오.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런 헛소리를 네가 믿는다고? 아버지, 내 말을 안 믿으셔도 송가 도련님 말씀은 믿으셔야죠. 소가주인! 미리 말 안 해줬다고 나중에 탓하지 마라. 지금 당장 두 손으로 용비 부채를 바치고 아가씨께 무릎 꿇고 빌어 소가 목숨을 구해달라 해라. 그래야 20%의 살아날 기회가 있을 거다. 안 그러면 너희 소 가문은 그냥 기다려봐. 너는 중부송가의 큰아들이야. 여자 대신 의자를 옮기고 먼지를 닦아주는 앞잡이가 어떻게 감히 송가 큰아들 행세를 하냐. 아빠, 그 사람 진짜 송기정이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너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멍청하구나. 여자에게 차나 따르는 앞잡이가 어떻게 송가 큰아들이겠냐. 아이고, 임대사님. 소가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면 이 용빈을 부채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 것입니다. 소가문이 이런 꼴을 당한 건 원통할 것도 없지. 이건 소가주의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이야. 부채는 내 것이 되었어. 이 아가씨, 내 충고는 그 생각 접는 게 좋아. 어쨌든 용빈을 부채가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네가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넌 틀렸어. 나는 너랑 상의하는 게 아니야. 돌아와. 어떻게 이런 일이 큰형님의 물건이 어떻게 이 여자 말을 들을 수 있지?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듯하지? 나는 큰형님이 주신 장갑을 꼈기 때문에 노인을 모시고 용빈을 부채를 줄 수 있었어. 그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녀는 대체 누구야? 내가 말해두지. 우리 아가씨가 바로 용린선의 주인이셔. 뻔뻔하네. 분명 우리 보스가 진짜 용민선 주인이라고. 근데 놈한테서 느껴지는 건 정말 소름 끼칠 정도야. 우리로선 당해낼 수 없어. 일단 빠져나가는 게 상책이야. 그런 거였군. 용민선이 널 선택한 거라면 더 이상 끈질기게 굴지 않겠어? 기다려. 당장 보스한테 가서 용린선을 탐내다니. 보스가 널 갈기갈기 찢어버리실 거야. 신뢰하겠다. 저기, 임대사. 여보, 그 여자도 용린선을 만질 수 있잖아. 게다가 보아하니 임대사보다 더 수준 높아 보여. 우리 사람 잘못 고른 거 아니야? 아니, 그럴 리 없어. 아버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시겠어요? 반년 전부터 제가 말했잖아요. 정치 모를 물건은 건드리지 말라고. 아버지께선 그 부채를 꼭 사오시더니 지금 분명히 말하는데 희주 아가씨, 바로 우리 소가를 구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아버진 왜 임대사 말만 고집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희주 아가씨께 사과하시고 부디 소가를 구해달라고 애원하세요. 희주 아가씨, 소가에서 용인선을 아가씨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소가를 구해주십시오. 희주 아가씨. 계집애 하나가 진짜로 내가 굽신거리며 빌게 하려는 거냐? 소씨 가문 일은 내게 상관없는 일이야. 희주 아가씨, 아버지는 단지 사람 보는 눈이 흐리셨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실수로 모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길 빕니다. 소씨, 가문 좀 도와주세요. 당장 일어나거라. 이건 임대사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도심 촉불입니다. 이 불만 켜면 모든 재앙이 사라질 거야. 우린 그녀한테 빌 필요 없어. 아버지, 희주 아가씨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촛불은 소씨 가문을 구할 수 없다고. 오히려 우리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라고요. 어째서 그녀의... 자기 과시용 말만 믿는 거야?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임대사님께서 20살도 제한된 계집애보다 못하실 리가 없다고. 죽을 사람의 말은 따지지 않는다. 가자. 희주 아가씨, 당신은 청렴 결백하시니 우린 감히 엄두도 못 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저주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죽을 운명이라고요? 여보, 당장 촛불에 불을 붙여요. 그 계집애에게 보여줘요. 분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좋아. 아버지!
저 사람 미쳤어? 꼭 자초해서 죽으려 드네. 아빠 만약에 희주 아가씨가 말한 게 다 사실이라면 우리 소가는 정말 되돌릴 수 없게 될 거야. 네가 뭘 안다고? 도심촉이 타오르기만 하면 우리 소가는 반년 전의 운세로 돌아갈 거야. 임 대사님은 절대 나를 속이지 않으셔. 희주 아가씨, 보셨죠? 저를 이미 붙였습니다. 소가엔 임대사님께서 도와주시니 체면 차리시며 신경 써주실 필요 없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캄캄해진 거지? 기억나. 엄마가 희주 아가씨 마스크를 벗겼을 때도 이렇게 난리였어. 설마 이 소가가 정말 내일까지 못 버티는 건가? 가자. 빨리 가. 괜찮아. 그냥 날씨가 변한 것뿐이야. 소가 선조 위패인데 갑자기 왜 부서진 거지? 수씨 가문 선조님의 영정 갑자기 와르르 부서져. 엄마! 이건 내가 보인 팔찌라고. 내가 차고 지낸 지 30년도 넘은 팔찌인데 어쩌다 이렇게. 빨리 일어나. 여보, 설마 진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그냥 우연이겠지. 아까 희주가 분명 아버지. 아까 영정이 깨진 걸 우연이라고 하시더니 엄마 팔찌까지 박살나고 이것도 우연이겠어요? 그럼 이건 뭔가요? 아직도 우연이라고 생각해? 이게 커튼이 저절로 불길에 휩싸이다니. 이런. 어서 물 퍼다가 불 끌어가. 네. 가주님, 안 됐습니다. 수도가 끊겼어요. 뭐라고? 소방대에 연락해. 진화하러 오라고 해. 알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한두 번이면 우연이겠지만 지금은 도저히. 설마 저 여자의 말대로 초가 꺼지면 우리 수씨 가문은 다음 날까지 살 수 없다는 게. 진짜 실력이 없다면 위험 있는 송가 후계자가 그녀 앞에서 급실거리겠나? 어째서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딸아, 저 사람 진짜 송가 도련님이야? 송기정? 이분은 송가 노대감님. 진짜 송가 큰도련님이 맞아. 여보, 우리 선택이 틀린 건 아니지? 내가 눈이 어두웠어. 저 임이라는 자는 처음부터 좋은 꿈 꾼 게 아니야. 빨리. 아직 그녀가 멀리 안 갔을 거야. 서둘러 찾아가 빌자. 어서. 아가씨, 설마 그 소가가 독이 든 밥을 먹고서 후회하기 시작해. 아가씨께 구하러 온 건 아니겠죠? 소가 다 탔으니 그들에게는 그럴 운명이 없어. 나와 두 번째 면담을 할 수 없으리. 사람이 문 앞까지 왔는데 면담 못할 리가 있겠어? 이 차를 마시고 나면 그냥 다녀가게 하세요. 알겠어. 조심히 해. 희주 아가씨께서 소가에서 하신 말씀 모두 적중했어요. 다행히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우린 곧 희주 아가씨를 뵐 수 있을 거예요. 소가에서 여기까지 100여리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우린 여러 차례 뜻밖의 사고를 겪었어. 목숨을 잃을 뻔했지. 막 산세차가 펑크 나는가 하면 강물에 빠질 뻔하기도 했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 라디에이터 캡 좀 열어봐. 세차가 왜 또 고장 난 거야? 아빠, 바다. 또 교통사고를 당했지?
제가 눈이 있어도 큰 인물을 못 알아봐서 고인을 거의 놓칠 뻔했어요. 딸아, 빨리 나를 희주 씨에게로 데려가 사죄하자. 어떻게 해서든 그분의 용서를 받아내야 해. 아빠, 아버지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직 늦지 않았어. 희주 아가씨의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늦지 않아. 빨리 가요.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정신 차려요,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제 곧 희주 아가씨를 뵐 텐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리가 없어.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제발 놀라지 마세요. 엄마. 왜?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곧 희주 아가씨를 뵐 텐데. 돌아가셨어. 아가씨께서 쏘가는 목숨이 다해 그녀를 2번 다시 볼 수 없다 하셨다. 그러니까 문화까지 왔어도 목숨을 잃는 건가? 송도련님께 부탁드립니다. 희주 아가씨께 조가의 소아가 구원을 청한다고. 아가씨님, 제발 제 부모님의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아가씨께서 말씀하셨다. 초가 다 타면 세상의 삶과 죽음은 모두 정해진 수라. 이 차를 드시고 떠나주시길. 아가씨,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가 말하더군요. 앞으로 아가씨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용빈을 부채는 이미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를 불러올 때도 되었군. 여보세요, 도련님. 우리 집 앞에 개자식 둘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송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송가에 2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소리치길 중부 4대 가문을 몰살하겠다고 합니다. 보스, 다 알아냈습니다. 중부의 송박손 김사대 가문은 전부 그 여자의 하수인들입니다. 저들 중 좋은 놈 하나 없어. 보잘것없는 것들. 감히 내 물건을 빼앗다니. 너희들은 다 죽여버리겠... 감히 우리 송가에 와서 난동을 부리다니. 죽을래? 좋아. 보스, 잘도 싸우시네. 너희들 그 빌어먹을 아가씨라는 년 기다리고 있으라고. 감히 우리 보스님의 용빈을 부채를 빼앗다니 자신이 그걸 쓸 운명인지나 생각해봤냐? 이 꼬맹이는 대체 뭐지?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실력을 가진 거지? 기정에게 전화했나? 이미 도련님께 알렸습니다. 도련님 말씀하시길 곧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한 실력으로 감히 탐내다니. 내가 그녀에게 선물한 용린 부채를 정말 천고마비도 모르는군. 아가씨, 진정하세요. 이 보부채는 무려 100년 전부터 우리 아가씨의 것이었어. 분명 뭔가 오해가 있어. 오해라니 이 저주받은 강도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2달이나 그녀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어. 감히 오해라고 하다니. 너희들을 죽여버리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보부채는 우리 아가씨의 것이었다고요. 분명히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소가에 있을 때 그 교활한 여자가 직접 내 손에서 용린 부채를 속여가더군. 용린 부채가 자기 것이라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감히 그 여자 변명을 하다니. 너 말이야? 정말 끔찍하군. 죽을 놈 너희 모두 죽어 마땅해. 먼저 너희들부터 죽이고 그 다음엔 그 악녀에게 복수하겠다. 망했다. 아가씨께서 깨워주신 지 얼마 안 돼. 또 죽다니. 누구에게 복수한다는 거지? 아가씨가 돌아오셨어. 대장님, 바로 그 여자예요. 대장님의 용린선을 훔쳐간 그 강도 맞아요. 바깥에서 꼼짝도 못하고 감히 돌아오지도 못할 줄 알았는데 잘 왔구나. 좋아. 감히 돌아오다니. 과연 어떤 자식이 죽을 길을 찾아온 건지 보자고.
내 용린선을 빼앗을 때는 몰랐겠지. 내 뒤에 큰형님이 계신 줄은. 이제 우리 대장님이 오셨다. 충고하는데 어서 용린선을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우리 대장님이 진노하시면 그 결과는 네가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말하라. 용린선을 훔쳐간 강도가 저 여자란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 바보야. 바보? 그러니까 내가 강도라는 거냐? 아닙니다. 무슨 강도요? 그런 일 없습니다. 주인님, 137년 52일 4시간 19분 만에 드디어 주인님을 뵈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해? 저는 137년 전에 당신이 구해준 그 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무정할 수 있죠? 날 어떻게 잊을 수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상처 치료하러 갈 걸 그랬어? 차라리 네 앞에서 죽을 걸. 네, 백월용이라도 될 걸. 안 잊었어. 다만 시간이 꽤 흘러서 약간 헷갈렸을 뿐이야. 정말 안 잊었어? 그럼 내가 준 물건들은 왜 다 받지 않은 거야? 그건 내 가장 소중한 호시민이라고. 임시로 빌려준 것뿐인데. 지금 이미 돌려받았어. 뭐라고 했어? 100년도 더 된 용이라니.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이제 완전히 끝이야. 용이 또 나타났다고. 아가씨를 빼앗으려 드는 용이. 주인님, 아가씨 곁에 하루 있는 동안 평생 못 보던 일들을 다 겪고 있어요? 보스님의 주인님이시라니. 이런 큰일을. 보스님, 왜 진작 말 안 하셨죠? 내 갈비뼈 부러진 거 맞지? 아파 죽겠어? 아까 말했잖아. 오해일 거라고. 이제 오해 풀렸으니 다시 한 집안이잖아. 안 그러면 의사 불러올게. 빨리 가봐. 벌써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5살 난 꼬마 모습이잖아. 진짜 신모원 대하구만. 수단 방법 안 가린다. 아가씨에게 붙은 지 1시간 4분이 넘었어. 뻔뻔하기도 하지. 내 생각엔 우리끼리 갈등을 풀어야 할 것 같아. 외부인부터 처리하자. 그래. 네, 말이 맞아. 주인님, 이런 고생을 하다니. 주인님과 헤어진 뒤 백응이라는 나쁜 여자를 만났어요. 제 용 손톱을 잘라갔어요. 용연양을 만들겠다며. 이것 좀 보세요. 다 꼬집어 잘렸잖아요. 100년이 지나도 이해맞게 안 자랐는데. 용연양. 맞아, 그 여자가 용연양 재료라며 고집하더라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주인님, 꼭 복수해주세요. 용연양이 불치병을 고친다더니 그 말 듣고 생각났네. 자, 어디 보자. 손톱 없어도 예쁘잖아. 정말요? 그럼 그럼 남은 EMM도 잘라서 용연양 만들어드릴게요. 어때요? 좋아. 아가씨, 저희도 부채 만들고 향 뽑아드릴게요. 용 비늘은 없지만 대신 뼈라도 있잖아요. 우리 두고 가지 마세요. 아가씨, 두고 가지 말아요. 아가씨, 주인님, 아가씨, 잊지 마세요. 이 늙은이도 있다는 거. 아가씨.